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4일 자정입니다. 태영호 파동은 당분간 태영호 사태로 진입될 것입니다. 고고TV가 38 전당대회 과정도 그렇고 38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김기현 체제 무너뜨리기에 들어가는데요. 윤석열이 고쳐지지 않고 윤석열이 철딱선이 없어 설레발을 계속 나대고 다니면은 국힘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보수가 삽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국힘의 개혁과 국힘의 자정 능력이 전혀 없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고고TV에게 국힘을 지지하라는 말씀은 당분간 안 하셔야 됩니다. 김기현 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정상적인 선거로 뽑기 전까지는 고고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할 생각 없습니다. 형편무인 지경에 정권이 태어나서 보수를 또 한 번 괴멸시키는 괴멸시키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윤석열 책임이다. 그 다음에 김기현 책임이다. 그리고 고고TV만이 말씀드리는 김건희의 요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고고TV의 생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느낌이 좋다. 느낌적으로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적으로 성공했으며 사실상 우리는 핵 공유를 했다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고고TV의 느낌은 이 정권이 1년도 채 안 돼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고고TV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라도 살려야 되겠다. 보수가 안 되면은 중도층을 확보해서 중도가 보수를 치면서 외연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송을 근래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태영호는 파동을 넘어서 사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부 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지금 전기료 인상이 3월 달에 한파가 끝나고 겨울이 끝나고 3월 달에 올렸어야 되는데 총선을 위해서 민심이 이반할까봐 윤 정권에서 지금 전기료를 안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문재인이가 문제가 많았죠. 그런 문재인은 문재인이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문재인을 탓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듯이 문재인을 빨리 잡아넣어라. 응? 이용하지 말고 문재인을 이용해서 총선까지 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2023년 5월 달 현재에 살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진복이라는 놈이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인상은 해야 되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응? 한전 가스공 경영진은 질타를 싸고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공기업은 모두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기간 산업을 제외한 철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영화 시켜야 돼요. 민영화. 이준복이가 뭔데 전기 가스 공급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말을 하죠. 이놈은 정무수석이죠. 아니 청와대에 경제수석 없습니까? 응? 그리고 청와대에 시민사회수석 없습니까? 정무수석은 야당과 협조관계를 잘 틀라는 건데 뜬금없이 이진복이라는 놈이 전기 가스요금 문제까지 지금 개입을 하죠. 이게 지금 현 정권이 민낯이고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그동안 청와대 참모 중에서 가장 발언이 자주 나오는 놈이 이진복이죠. 이진복이가 김대기라는 놈을 제끼고 넘버 2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넘버 2 올라간 놈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관, 사실상 안보실장. 그죠? 김건희가 밀어넣은 거.
망했어요.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진복이라는 게 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핫하게 경제 문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기료 인상 문제, 두 번째는 전세 사기 문제. 그렇죠. 그 전세 사기 그런 식으로 해결 안 돼요. 지금 태영호 사태를 보면은 태영호를 중징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 맞죠?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태영호가 중징계,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준석 대도 말이야. 전직 대표라는 놈이 미주알, 고주알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계속 모든 거를 갖다가 여기저기 썰을 풀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말이지. 에휴, 징글징글해. 오늘 아침에 저도 영상을 올렸으나, 그 CBS 논설실장이라는 이인균과 김인규라는 놈이 어젯밤부터 폭로를 하는 태영호의 후원금 문제. 그 후원금 다 불법이에요. 응? 태영호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다고 썸네일을 달았었죠. 전 영상에. 응? 태영호의 이 문제가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정치를 잘못 배웠고, 그 극우 유튜버 쓰레기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면서, 그죠? 강남갑에서 재선을 노리려다가, 재선을 노리려다가 대통령실 이진복의 압력과 급박을 갖다가 발설한 죄예요.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김기현이란 놈이 태영호의 발언, 이진복을 끌어들여서, 이진복이가 말하기를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한일 구력회담을 극복하고, 윤석열이한테 꼬리를 치면은 강남갑 제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다. 마이크 잘 활용해라.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이진복이라는 놈은, 나는 자기는 그럴 위치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발뺌을 하고. 그 이진복이 한 말 맞아요. 합리적 의심. 99.99%. 그 다음 태영호라는 놈은 자기가 오바해서, 잘해보자고 보좌관들에게 한 말이다. 보좌관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오바했고, 오바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했다는 말은 안 하죠.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는 태영호 입에서 안 나오죠. 그 이진복이가 한 말 맞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한 말 맞아요. 거기서 장례찬이 너무 말이지, 내가 윤석열과 더 가깝고 자주 면담하지만은, 윤석열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공천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말도 안 했다. 그래서 업창마속이로 태영호를 잘라야 한다. 징계 넘겨야 한다. 그놈도 참 한심한 놈이야, 어린 놈이. 응? 그래, 어제까지도 보면은, 김기현이나 윤지옥이가, 야, 저거 태영호가 윤석열의 백을 갖고 있네?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 말 했음에도, 그 말 나오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형사 수사감이에요. 그죠? 국정 개입. 참, 공천 개입, 당정 개입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래, 윤석열이 무서워서 태영호를 비호했죠. 김기현 녀석은 가감을 같이 웃고 다니면서, 그거 말이야. 태영호가, 자기가 실수했다 그러고, 자기가 그냥, 뭐라 그랬어? 자기가 부풀렸다고 해명했잖아. 그리고 이진복이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를 갖다가 징계고 어쩌고, 뭐를 갖다가 우리가 말을 해요. 비호했었죠. 윤재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그 후원금, 그거 다 그렇게 해요. 국회의원들.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합니다. 여나 야나. 그죠? 김연아라는 것은 그거 훨씬 더 받아먹었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조사한다고 아직까지 삐직거리고 있어.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후원금이 터지니까, 쪼개기 후원금이 터지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김기현이라는 놈이 합병하라. 4.3 사태, 5.18 발언, 또 백범 선생 발언을 갖다가 합병해서 징계위를 열어달라 하고, 대표 자격으로 윤리위에다가, 요구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야,
응? 이진복이하고 윤석열이 잘라라. 태영호 잘라라. 그러니까 지금 싹 분위기가 돌아가지고 국힘 친윤들하고 김기현이가 합병하세요. 4.3 발언, 100번 발언, JMS 정명석 성섹스 발언. 그런 거 합병해가지고 중징계 내리세요. 그죠? 그게 실체예요. 응? 그러면은 이 태용호란 애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게 뭐 기자회견 할 감이 되나? 이놈의 말이지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 제가 그랬죠. 당의 주석은 북한과 같은 당의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국가주석이며 자기는 백두 정신으로 윤석열한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한테 충성하듯이. 그죠? 자기는 뒷배 윤석열을 시키는 대로 했어. 응? 근데 감히 나한테 자기는 역사적인 발언에 대해서 전혀 틀리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한다 그러는데 쪼개기 후원금 너희도 다 받아먹고 너희도 다 그렇게 하고 난 너희들한테 배운 건데 그걸 갖다 걸고 넘어져? 백두 정신으로 얘가 투쟁하고 있죠 지금. 응? 그러면서 기자회견 하는 게 쪼개기 후원금은 그건 정치적 탄압이고 마녀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얘가 말하는 게 태영호가 이 사건의 본질은 나 태영호 죽이의 본질은 보좌관이 몰래 녹취를 해가지고 퇴살하고 그걸 갖다가 음해성으로 폭로한 거다. 그게 사건의 본질이므로 퇴출한 보좌관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녹취를 폭로했는지 그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고소하겠다.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이게 본질이래 걔는. 이거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면은. 쉽게 말해서 어디서 굴러온 돌이 보수에 들어와서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공천파동이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당의 최고위원, 지금 국힘 최고위원회보다 한도 최고위원 감이 없고 저건 전부 다 무용지물이라고. 당의 최고위원을 겁박을 해서 너 잘해. 대통령을 갖다가 그 대통령을 보위하는 발언을 해. 그래야 네가 공천을 받아. 공천 개입이 본질이죠. 후원금도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쏙 빼놓고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당이나 여론이 나를 좌파들이 나를 죽이려 그러니 나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겠다. 두고 봐라 이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제부터 태영호 사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오늘 한 말이 뭐예요? 태영호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이놈의 새끼가 우파 유튜버 쓰레기를 보고서 출연하고 지랄하더니 정광훈 따라다니더니 이상한 놈이 됐네. 너 같은 놈 죽일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여론들은 너는 일여 편주야. 그 다음에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가해지고 있다. 불순한 의도로 유출을 했다. 가짜 뉴스에 굴복하지 않겠다. 정치 공세 린치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죠. 아니 네가 뭐라고 김정은이가 네 핸드폰을 해킹을 하냐? 국정원을 해킹해버리지 임마. 대통령실을 해킹해버리고 국방부를 해킹하고 해킹을 한다면은 김기현 적어도 해킹할 거 없어. 그죠? 너 해킹을 당했다. 자기의 자금줄을 갖다가 자기의 자금을 갖다가 김정은이 정권이 계속 해킹을 하고 있었다. 그만큼 나는 북한으로부터 지금 음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당에서 여론에서 자기들이 북한 해킹 공격을 받는 나를 모함하고 있다. 이 미친놈 아니야. 난 이 말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에서 지 핸드폰을 해킹하고 지 자금을 갖다 해킹하는데 아니 네 자금이 몇 푼이라는데 해킹을 하냐. 그 4, 50억 재산을 그걸 해킹을 하냐 이놈아. 너 후원금 그걸 해킹을 하냐. 에휴.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300명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후원금 그 해킹하고 있겠네?
아유, 거지 같은 것들. 아유, 진짜 징글징글하네. 이게 이제 사태로 가는데요. 태영호 사태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 정도로 여론에서 질타를 받고 그러면은 말을 못해요. 김재원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 봐요. 공천 한번 받으려고. 쫓겨나면 그거 갈 데도 없는 거야. 근데 김재원이는 윤석열이나 이진복의 백을 믿고 말한 게 아니고 정광훈의 백을 믿고 말한 거고 김기현이라는 놈이 어차피 누구야? 김재원보다 훨씬 더 정광훈에 살살거리고 충성한 놈이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김기현을 전부 다. 그 장기 차리는 놈도 김기현을 당대표로 취급 안 해요. 그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걔도 이준석한테 정치 배웠거든. 그런데 이 태용호란 애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 투쟁, 백두정신으로 지금 투쟁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랬죠. 국민의 힘당이 집권 여당이죠. 그러면 북한의 공산당 옆장이죠. 거기 최고위원회는 북한의 상무위원이 5명, 6명 되죠. 북한 중앙위 상무위원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게 김정일 밑에 딱 있는 거야. 그죠? 국방부 장관보다 위요, 참모총장보다 위요, 외교부 장관보다 위요, 그런 거 아니야. 정치국 중앙 상무위원이. 얘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출세한 거야. 바로 대통령 밑에 당이 있고, 그죠? 대통령이 당의 1호 당원이고 주석이고, 자기가 북한식 정치국 중앙 상무위원회 된 거야.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니까. 대단한 자리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갈 줄 모르고. 그런데 이 문제가 애초에 강남갑에 얘를 갖다가 공천을 함으로써 그거는 불씨를 심은 거야. 거기서부터 모든 원인이 되는데 대한민국 1호, 쉽게 말해서 강남갑에 좌파나 중도층이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국힘의 보수, TK보다 더 강한 데가 강남갑이죠. 자본주의자들이 사니까, 시장 자본주의자들이 사니까, 그죠? 거기에 그냥 상징적으로 말이지 낙하산 공천을 박혀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게 보수의 참사예요. 이게 보수의 참사예요. 불씨는 3년 전부터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터지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막으려고 보호하려고 그 노인네들이 강남갑에서 태영호 막으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버린 지 오래야. 제가 분당 살지만은 강남에서 주로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이 있고 회식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강남갑의 상징성을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성이죠. 총선에서는 거기를 태영호를 집어넣고 태영호가 지금 윤석열의 뒷배가 있고 그죠? 거기 항상 한동훈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잘라 몰아내 가지고 태영호는 자기는 대한민국에 배신을 당했다 느낄 거예요. 그죠? 언제는 나를 상징성으로 집어넣고 이용하더니 백두정신으로 앞으로 투쟁하겠다.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 태영호는 아직까지 우리 일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얘 사고를 보면은 이걸 갖다가 보호하려고 그랬던 게 김기현이고 최고위고 윤재욱이고 청와대가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강성 우파들을 위해서 태영호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태로 간다니까요. 왜? 이제부터 사태가 왜 가느냐. 지금 김정은은 중징계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했었잖아요. 근데 태영호가 김정은을 뛰어넘어 버렸어. 그죠? 여론의 초점이 김정은이 아니라 이제 태영호한테 갔어. 그리고 김재원이 한 명이 그만두면은 최고위원 거리가 나오면은 그냥 그 김기현이가 뭐 임명하면 될 거야. 근데 2명이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임명하는지 당 중앙 상임위에서 선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태영호까지 날아가잖아요. 이 어떤 식으로든 징계 뭐 3개월, 6개월 가지고 여론이 잠재워지겠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칼을 뺐는데 얘가 3개월, 6개월로 되겠어요? 이준석도 1년 6개월로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그죠? 그런데 얘네 두 명이 넘어가면은 최고위, 이거 징계받으면 최고위가 지금 두 명이 결의가 되잖아요. 네 명만 물러가면은 김기현 체제가 붕괴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수진 남았고, 조수진, 장예찬, 김병민 남죠? 얘네 두 명이 떨구거나, 그 두 명을 누가 뽑아한다 그러냐면, 당 중앙상무인가 뭐 중앙위에서 뽑는다 그러네요? 재선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 누가 또 꼽히겠죠? 윤석열이가 임명한, 윤석열이 압력에 의해서 최고위원이 또 두 명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죠? 그건 못 속입니다, 요새. 그렇게 되면은, 여론은 더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김재원, 태영호가 윤석열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을 끌어들임으로써 정광훈이가 윤석열 끌어들였으니까 김재원이가 정광훈이를 보호하고 정광훈이 충성했으니까 윤석열 끌어들인 격이고, 태영호는 이번에 완벽하게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윤석열이 지시해서 지가 당하는 코스고, 다시 윤석열을 이 입도선매한 애들이 들어온다? 그럼 국힘 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명이 일단 거리가 되고 나면은, 지금 보세요. 최고위에 누가 있어요? 그 김병민이는 아무것도 없는 게, 걔 기성정결이 무조건 그냥, 민주당 까는 거. 그 다음에 장례차례는 걔 아무것도 모르게 쌈마이야. 그냥 양아치야, 양아치. 그 어린애. 그 다음에 조수진. 밥 한 고기 더 먹지 않은 그 어린애들. 걔네들 가지고 국민이 인정해 주겠어요? 당내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이제부터? 그래도 쓸만한 놈이 김재원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삼선 정도 했고, 정무수석도 했고, 뭐 예결위원장도 했고, 국회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근데 그게 이 조디를 잘못 날리는 바람에 공천 한번 받게 되고 정광훈이 같은 가서 나불대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쓸만한 놈이 걔 하나뿐이었어. 걔가 꾀돌이야, 꾀돌이. 전술은 잘 구사해. 나머지 네 놈은 솔직히 정치적인 존재감이나 당에 대한 지별이 전혀 없는 애였어요. 태영호, 김병민, 장예찬, 조수진 이런 애들, 그죠? 아우, 나 조수진 보면은 걔는 왜 그렇게 여유가 없는지 몰라. 걔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장예찬, 김병민은 솔직히 고고 TV 입에서 거론할 인물도 못 되고, 그러니 이 최고위라는 게 김기현이 제일 문제야. 그죠? 김기현의 최약체, 제일 무기력, 무능력, 제일 깜냥이었고, 리더십은 고살, 리더십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애야. 그러니 김재원, 태영호 사태로 이렇게 김기현이 공중에 붕 뜬 게 되죠. 그러면은 정치평론가들이 말하기를 총선 전에 반드시 비대위로 간다, 비대위로 갈 것이라는 게 7, 80% 말을 하잖아요. 고고TV에는 38 대선 과정부터 저 김기현 저거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이 레임되게 들어간다. 떨어지든, 당대표가 되든 레임되게 들어갔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태영호, 김재원 사태로 중징계를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뭐 출당 조치하고, 출당 조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최고위원도 박탈되고, 또 뭐죠? 최고위원직 박탈되고, 또 뭐야? 그, 당 소속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안 할 거야, 얘네들. 출당 조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민주당 애들은, 보세요. 제 말에 기준이 된다 그러죠. 총선 전에 반드시 이재명을 날립니다. 그게 지금 박광훈이가 당 원내대표로 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은 계속 꾸기 오물덩어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중징계 뭐 1년 때리고 총선 출마 못하게 한다 그래도, 그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 똥덩어리들이. 내 똥덩어리 되게 좋아해, 나. 그러면은, 얘네 김재원, 태영호를 중징계를 하더라도, 일단은 김기현 체제가 흔들렸고, 붕괴의 조짐이 보였고, 김기현은 붕괴 들어가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촉발시킨 게 태영호예요. 김재원이 아니라. 왜? 태영호가 윤석열 용컨대의 뒷배를 이용해서 의기양양하게, 덕의양양하게, 지 맘대로 정치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김기현 난 너하고 상의 안 해. 난 너같이 정광훈이 찾아가서 구걸 안 했어. 그 말이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은 윤석열은 지금 김기현을 어떻게든 붙잡고 재생시키려고 그러나 국힘 리더십을 되지를 않아요. 윤석열부터 지금 국민이 버리고 있고, 김기현이게 아무리 지금 당대표를 위해서 끝까지 출사하려고 그러나, 태영호 사태는 앞으로 꽤 가요. 얘네들이 뭐 다음 주인가 뭐 5월 8일인가? 징계위를 연다 그러고, 그죠? 소명 던진다 그러고, 5월 8일인가? 그리고 또 5.18 전에 징계를 한다 그러고, 그게 다 맞물려 들어가요. 기시다 회담, 그 다음에 한미일, G7, G7 그 정상회담, 그게 다 맞물려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당의 중심에 지금 윤석열이 끼 있기 때문에 그러고, 요번에 제가 태영호 사태라고 명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얘가 윤석열을 팔았고, 윤석열한테 타격이 가면서 김기현이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는 거야. 용콘대에서는 지금,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다 날려버리고 김기현을 어거지로 꼽았는데 국민의 민심에 반하고 그때부터 윤석열이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한일 부족 사태가 아니에요. 응? 자연스럽게 지금 그래서 김기현의 체제는 붕괴가 들어가는데 이걸 막으려고 그럴 거예요. 얘네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태영호 같은 경우는 축출을 당하면은 지가 북으로부터 귀순을 해서 대한민국 북한의 정치국 중앙상무위원 같이 중심이 됐는데 자기를 쳐? 얘는 오만대 돌아다니면서 사과 안 해요. 사과 안 하면서 칼을 가를 거예요. 한참 가요, 얘 이거. 몇 달은 가요. 보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김기현을 빨리 쫓아내야 돼요. 당 최고위원 지금 쓸만한 왜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훨씬 못해. 민주당보다, 이재명 양아치당보다. 그건 이재명이라는 놈이 생 양아치고, 근데, 보기 싫은 놈 많죠. 정청래 같은 놈들, 또는 장경태 같은 놈들, 근데 그런 애보다 더 못한 것들이 지금 국힘 지도부가 구성이 돼 있어요. 싹 도려내야 돼요. 응?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은 완벽하게 망하는 구도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